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늦은 밤은 아니신가요? 새벽 3시. 세상은 고요한데 잠은 오지 않고 오늘 낮에 동료 앞에서 했던 사소한 실수가 단편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봤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떨쳐내려 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기억.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한 우울증 환자는 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잠잠해지지 않는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생하고 거세게 일어난다. 걱정을 멈추려 할수록 걱정거리가 더 일어난다. 잠을 청해보지만 어느새 생각 속으로 빠져든다. 기력이 점점 고갈되면서 자신이 나약하고 나락에 빠져든다는 느낌이 든다. 새벽 알람이 울릴 즈음이 되면 전신이 탈진된 상태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기분이 든다. 이처럼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는 우리의 에너지를 모두 빼앗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적 반추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안을 곱씹고 되새김질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정신적 습관이죠.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토마스 보르코벡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6%는 우리가 미리 대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결국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걱정은 단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95%의 걱정 때문에 소중한 현재를 잃어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생각의 늪에 빠지는지 그 뇌과학적, 심리학적 원인을 명쾌하게 알아보고 더 나아가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 탈출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생각의 늪에 빠지는가? 자, 그 원인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결코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 뇌가 타고난 부정성 편향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뇌는 생존을 위해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 즉 잠재적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포식자나 위험한 환경을 기억하는 것이 생존에 직결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부정성 편향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하루 동안 9가지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단 한 가지 불쾌한 일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밤새 곱씹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의 위대한 능력인 상상력이 더해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치 현실처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내일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작은 걱정이 발표를 망쳐서 팀원들에게 비난받고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받고 결국 회사에서 잘리게 될 거야 라는 거대한 재앙으로 부풀려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생각 좀 그만해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면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바로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 일명 흰곰 효과 때문입니다. 1987년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에게는 흰곰을 생각하라고 지시했고 B그룹에게는 절대로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흰곰이 떠오를 때마다 종을 치게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그룹이 훨씬 더 자주 종을 울렸습니다. 이 실험은 생각을 억지로 억누르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 생각을 우리 의식의 한가운데로 계속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라는 조언이 왜 효과가 없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처럼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억지로 생각을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떠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의 늪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출의 열쇠를 쥐어줍니다. 뇌의 작동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이 원리를 역이용하여 지혜롭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3단계 탈출법.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생각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줄 아주 구체적인 3단계 탈출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와 같은 막연한 조언이 아닙니다. 심리학과 인지행동 치료에 기반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술들입니다. 1단계, 관찰하고 분리하기. 첫 번째 단계는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늘이요. 생각과 감정은 구름이다.
이 비유를 기억하세요. 하늘 위로 수많은 구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하늘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지만 그것들은 그저 지나갈 뿐, 나라는 존재 자체는 아닙니다. 마음 챙김에서는 이를 그저 바라보기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판단하거나 억누르거나 혹은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보듯 그저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무심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찰한 걱정을 실용적으로 분류해 보세요. 종이를 꺼내 2개의 칸으로 나누고 각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적어보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의 평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 통제할 수 있는 것, 내일 아침 회의를 위한 자료 준비, 누군가에게 사과 전화하기. 우리는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통제하려 애쓰면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의 환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목록 작성은 그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에 집중하도록 돕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이렇게 생각과 나를 분리하고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막연한 불안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다음 단계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단계,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기. 관찰력이라는 기초 근력이 생겼다면 이제는 행동이라는 근육을 직접 움직여볼 차례입니다. 2번째 단계는 수동적인 생각의 순환을 끊어내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걱정과 실제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천법 하나, 걱정을 할 일로 바꾸기. 머릿속에 떠도는 막연한 걱정을 노트에 적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걱정은 변호사에게서 왜 아직 연락이 없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할 일은 오후 2시에 변호사에게 진행 상황 문의 전화하기입니다. 이렇게 걱정을 명확한 할 일로 바꾸면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실천법 2. 정신적 자원을 빼앗는 활동에 몰입하기. 부정적 생각의 고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끊는 방법은 우리의 정신적 자원을 모두 빼앗아가는 활동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으로 흡수하는 활동이라고 부르는데 핵심은 즐거움이 아니라 생각이 끼어들 틈을 원천 봉쇄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약간의 집중을 요하는 간단한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1. 종이 접기. 유튜브를 보며 간단한 학이나 배를 접어보세요. 2.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하기.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간단한 요리에 도전해보세요. 3. 레고 조립. 설명서를 보며 작은 모델이라도 완성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인지적 자원을 모두 사용하게 만들어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행동을 통해 생각의 고리를 끊어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이 다시 자라나지 않도록 생각의 토양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3번째 단계인 생각의 재구성입니다. 마지막, 생각을 재구성하기.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기술인 인지 재구조화를 통해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실천법 하나, 왜를 어떻게로 바꾸기. 부정적 반추는 대부분 답이 없는 추상적인 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질문은 나는 왜 그때 그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을까입니다. 이 질문은 끝없는 후회와 자기 비판으로 이어질 뿐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질문은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비슷한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입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의 뇌를 문제 해결 모드로 즉시 전환시킵니다.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파괴적인 자책 모드에서 건설적인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됩니다. 실천법 2. 걱정 시간 정하기. 만약 걱정이 도저히 멈추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걱정을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해보세요. 하루에 딱 10분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는 마음껏 아주 치열하게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의식적으로 그 걱정을 중단하고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훈련은 하루 종일 삶에 퍼져 있던 걱정을 특정 시간 안에 가두는 효과를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걱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단계 방법들은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듯 꾸준한 연습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의 늪에서 탈출하는 3단계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1단계, 관찰하고 분리하기. 나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관찰자임을 기억하고 걱정을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누세요. 2단계,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기. 막연한 걱정을 구체적인 할 일로 바꾸고 인지적으로 흡수하는 활동을 통해 생각의 고리를 강제로 끊어내세요. 3단계, 생각을 재구성하기.
학의적인 왜 질문을 건설적인 어떻게 질문으로 바꾸고 걱정 시간을 정해 걱정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으세요.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을 관통하는 스티브 잡스의 스승 스즈키 순류의 조언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짐 앞뒷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생각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하세요. 단 생각에게 차대접은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도 말고 그 생각에 깊이 빠져들지도 말라는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아름답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저 왔다가 가는 손님일 뿐 우리가 극진히 대접해야 할 주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방법이 있다면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에 바로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을 생각의 늪에서 건져 올리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